중국의 자존심이 박살났습니다. 60억짜리 전차 49대, 미사일 고속정 세척, 세계 최강 전자전 시스템. 3일이면 끝난다던 작전이 72시간 만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전차는 스스로 폭발했고 제밍은 뚫렸으며 고속정은 한 발도 못 쏘고 침몰했습니다. 그 모든 걸 해낸 건 한국이었습니다. 고작 훈련기 2대로요.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베이징에서 터져나온 충격 발언, 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프놈펜 중국 대사관 별관. 그곳에 마련된 군사고문단 본부는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돌아가는 쾌적한 공간이었습니다. 벽면 가득 걸린 대형 모니터들, 최신식 통신 장비들, 그리고 중국 본토에서 직접 공수해온 서버 렉들. 저는 그 한가운데 서서 가슴이 뿌듯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 고문님, 태국 측 동향 보고입니다. 부관 천샤오밍이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28살의 젊은 장교였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죠. 태국군이 한국에서 도입한 T-50TH를 전진 배치했습니다. 촌부리 공군기지의 12대가 대기 중입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T-50, 그 훈련기 말인가? 네, 경공격기 겸용이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훈련기 맞습니다. 저는 모니터에 띄워진 T-50TH의 재원표를 훑어보았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 1.5, 전투행동 반경 450km, 탑재 무장 3톤.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이걸로 뭘 하겠다는 건지. 우리 J-10 한대면 저거 10대는 상대하겠네. 천샤오밍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제 레이더 시스템이 상당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한국, 그 나라가 뭘 만들 줄 안다고? 미국 기술 라이선스 받아서 조립이나 하는 나라야.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사실 그건 제가 평생 믿어온 진실이었으니까요. 한국은 우리가 6.25 때 구해준 나라야. 미군한테 밀리던 걸 우리 지원군 100만이 뒤집어놨지. 그때 그 수준에서 얼마나 발전했겠어? 저는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류젠궈. 아버지는 평생 그 전쟁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던 그 추운 밤, 장진호에서 미군을 몰아내던 그 승리, 그리고 한반도의 절반을 지켜낸 그 자부심.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지. 한국은 우리가 피로 지켜준 나라라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캄보디아군 연락장교 소페아 대령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유학파 출신의 40대 장교. 유창한 중국어와 함께 중국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를 가진 인물이었죠. 유 고문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VT사 전차 49대 전진 배치 완료. 미사일 고속정 세척 출격 대기 중. 그리고 소페아 대령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전자전 장비도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500고지 후방 벙커예요.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벙커야말로 제 자신작이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직접 가져온 광대역 제밍 시스템. 그것만 가동하면 반경 200km 내의 모든 통신과 데이터 링크를 마비시킬 수 있었습니다. 미국 놈들의 F-35 데이터 링크도 우리 제밍에는 못 버틸 거야. 하물며 한국제 훈련기 따위야.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그 훈련기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요. 소페아 대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유 고문님, 혹시 태국 해군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쪽에도 한국제 호위함이 있다던데요. 품위 포납 말하는 건가?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건 경호위함이야. 배수량 3,000톤짜리. 우리 고속정의 C-800이 미사일 앞에서는 종이 조각이지. C-802점. 중국이 자랑하는 대함 미사일이었습니다. 사거리 180km, 수면 위 5m 고도로 날아가 적함의 옆구리를 찢어버리는 무기. 우리 고속정은 작고 빠르지. 태국 해군이 발견하기도 전에 미사일을 쏘고 빠질 수 있어. 제 말에 소페아 대령의 얼굴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중국입니다. 저희만으로는 도저히 생각 못할 작전이에요. 저는 그 아첨을 기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캄보디아 따위는 우리 중국의 체스판 위의 말에 불과했습니다. 300조 원 가치의 OCA 유전. 그게 진짜 목표였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영유권 다툼을 벌이는 그 바다 밑에는 어마어마한 석유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캄보디아가 차지하면 당연히 중국 기업이 개발권을 따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프놈펜 정가에는 우리 돈이 깊숙이 박혀 있었으니까요. 류 고문님, 천샤오밍이 다가왔습니다. 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작전 개시 시점을 확인해 달라고요.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현지 시각 오후 3시. 창밖으로는 열대의 뜨거운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 4시. 해 뜨기 전에 시작한다. 저는 자신 있게 선언했습니다. 3일이면 끝난다. 태국군은 무너지고 OCA는 우리 손에 들어오고 한국제 장난감 따위는 구경도 못하게 될 거야. 3일. 그때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3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72시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작전 브리핑 시간이 되자 군사고문단 본부에는 30여 명의 장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캄보디아군 주요 지휘관들과 저희 중국 기술진. 저는 대형 스크린 앞에 서서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습니다. 신사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건 완벽한 승리의 청사진입니다. 스크린에 지도가 떴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지대, 프레아비이어 사원 인근의 500고지 고지, 국경도시 포이펫, 그리고 시퍼런 바다가 펼쳐진 타이만. 작전명은 성동격서입니다.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에서 친다. 저는 포인터로 500고지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대규모 공세를 펼칩니다. VT사 전차 49대가 전면 돌파를 시도하죠. 태국 놈들은 당연히 여기 모든 전력을 집중시킬 겁니다.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칼은 여기 있습니다. 포인터가 타이만 해역으로 옮겨갔습니다. 미사일 고속정 3척, 022형 고속정입니다. 작지만 치명적이죠. 저는 의미심장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소페아 대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고속정에 재원이 나타났습니다. 배 수량 220톤, 최대 속도 36노트, 그리고 C-800이 대한 미사일 8발 탑재. 이 녀석들이 OCA 해역으로 접근합니다. 태국 해군이 육지 전투에 정신 팔린 사이에 말이죠. 저는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설계한 작전이었습니다. 태국 해군 주력이 우리 고속정을 발견해도 늦어요. C-800기의 사거리는 180km. 시야에 들어오기도 전에 미사일이 날아갑니다. 젊은 캄보디아 장교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유 고문님, 만약 태국 공군이 고속정을 정찰한다면요? 열상 카메라로 찾아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산악 지형 속에 숨겨진 거대한 컨테이너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우리의 비밀 병기입니다. 광대역 노이즈 제밍 시스템.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건 중국 전자전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이걸 가동하면 반경 200km 내의 모든 레이더, 모든 통신, 모든 데이터 링크가 마비됩니다. 태국 놈들 눈과 귀를 동시에 틀어막는 거죠. 장교들 사이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F-35의 데이터 링크도 우리 제밍에는 못 버팁니다. 미국이 걸프전에서 이라크한테 썼던 것보다 출력이 세거든요. 저는 자신 있게 덧붙였습니다. 하물며 한국제 훈련기 따위야 말할 것도 없지.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러시아 군사고문 이바노프가 끼어들었습니다. 백발의 60대 노인. 소련 시절 전자전 전문가였다가 은퇴 후 동남아를 떠돌며 고문 노릇을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류 고문, 한국 기술을 너무 얕보는 것 같은데.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한국 방산이 꽤 성장했다더군. 폴란드에 전차랑 자주포도 수출하고.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이바노프 동지, 그건 폴란드가 러시아 무기 못 사니까 차선책으로 고른 거야. 한국이 뭘 만들 줄 알아? 걔들은 그냥 미국 기술 베껴서 조립하는 수준이라고. 이바노프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자네 작전이니 자네가 알아서 하게. 저는 그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면 그때 이바노프의 말을 조금이라도 귀담아 들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너무 자만해 있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디데이 새벽 4시. VT사 전차가 500고지를 향해 돌파를 개시합니다. 태국군이 육지에 집중하는 동안 고속정 3척이 OCA 해역으로 진입하죠. 태국 해군이 움직이면 C-800기로 격침시키고
그 사이 우리 재민이 적의 통신을 완전히 마비시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거기에는 빨간 글씨로 72시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일입니다. 3일 안에 모든 게 끝납니다. 장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소페아 대령이 다가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역시 중국입니다. 역시 류 고문님입니다. 저는 그 아첨 속에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역사에 남을 승리를 설계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설계한 건 승리가 아니라 재앙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건 그로부터 불과 36시간 뒤였습니다. D-1점. 작전 개시 하루 전이었습니다. 저는 500고지 전방 지휘소를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VT사 전차들이 출격 준비를 마친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헬기에서 내리자 열대의 뜨거운 바람이 훅 끼쳐왔습니다. 코끝에는 디젤 연료 냄새와 쇠녹슨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류 고문님, 이쪽입니다. 캄보디아군 기갑대 대장 피락 중령이 앞장섰습니다. 정글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가자 시야가 확 트였습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VT사 전차 49대. 중국이 자랑하는 3세대 주력 전차. 그 거대한 철마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는 광경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름답군. 저도 모르게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44톤의 위용, 125mm 활강포, 복합 장갑. 이것이 중국 군사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한 대에 60억 원입니다. 피락 중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갑 전력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장 가까운 전차로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장갑판을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차가운 철의 감촉. 이 녀석들이 내일 역사를 쓸 거야.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류 고문님. 뒤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통신병이 얼굴이 창백한 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VT사 한 대가 시험 사격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라고? 통신병을 따라 달려간 곳에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VT사 한 대가 검게 그을린 채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포신이었습니다. 120mm 포신이 마치 바나나 껍질처럼 갈라져 젖혀져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된 거야? 저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현장에 있던 기술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시험 사격 중이었습니다. 포탄이 발사되는 순간 포신 내부에서 폭발이, 포신이 찢어지면서 포탑 안으로 역류해서 승무원은 전원 사망입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적의 공격도 아니고 시험 사격 중에 스스로 폭발하다니. 이건 불량품이야.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일회성 사고라고. 포신에 결함이 있었던 거야. 피락 중령이 불안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류 고문님, 다른 전차들은 괜찮겠습니까? 당연하지. 저는 소리쳤습니다. 내 목소리조차 떨리고 있었지만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야. 49대 중에 한 대의 불량품이 섞인 거라고. 나머지는 문제 없어.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쪽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기도. 고개를 돌리니 또 다른 VT사 한 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엔진에서 불이 난 거였죠. 병사들이 우왕좌왕 소화기를 들고 뛰어다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씨발. 저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2대. 49대 중 2대가 작전 시작 전에 고장났습니다. 4%의 불량률. 수치로만 보면 대단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병사들의 눈빛. 방금 전까지 사기 충천하던 그 눈빛이 불안으로 물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라. 이건 사소한 문제야. 전쟁에서 장비 고장은 흔한 일이고 우리에겐 아직 47대가 멀쩡히 있어. 병사들이 불안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작전 계획대로 진행한다. 각자 위치로 돌아가. 저는 돌아서서 지휘소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병사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습니다. 지휘소 안에서 천샤오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류 고문님, 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고 보고를 원하는데요. 불량품이었다고 보고해. 일회성 사고라고. 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이 뭐야? 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천 샤오밍이 움찔했습니다. 작전 하루 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면 어떻게 돼? 본국에서 작전 연기하라고 할 거야. 그러면 모든 준비가 물거품이 된다고. 저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듣게, 샤오밍. 전쟁에서 중요한 건 완벽한 장비가 아니야. 작전의 기세라고. 한번 멈추면 다시 시작하기 어려워. 천 샤오밍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유 고문님.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열대의 붉은 석양이 정글 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전쟁이 시작됩니다. 60억짜리 전차 2대가 멈췄지만 아직 47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는 미사일 고속정 3척이 있었고 산속에는 세계 최강의 전자전 장비가 있었습니다. 한국 훈련기 따위가 뭘 하겠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여전히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정확히 12시간 뒤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창밖의 석양이 핏빛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제 자존심의 마지막 빛이라는 걸. 디데이. 새벽 4시 정각. 저는 500고지 후방 지휘 벙커의 메인 스크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그 지하 공간은 서늘했지만 제 가슴속은 흥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죠. 전 부대 작전 개시. 소페아 대령의 명령이 떨어지자 스크린 곳곳에서 녹색 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VT사 전차 47대가 굉음을 내며 500고지 고지를 향해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2대가 고장났지만 아직 47대가 멀쩡했습니다. 그리고 그 47대의 철마가 일제히 디젤 엔진을 울리며 전진하는 광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태국군 전방 초소에서 반응이 왔습니다. 통신병이 외쳤습니다. 예상대로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전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30분 뒤 첫 번째 교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VT사 선두부대, 태국군 1차 방어선 돌파 완료. 지휘 벙커 안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캄보디아 장교들이 서로 껴안고 박수를 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페아 대령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흥분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유 고문님, 성공입니다. 태국 놈들이 도망치고 있어요.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요, 대령. 진짜 승부는 바다에서 갈리는 거요. 스크린 한쪽에는 타이만 해역의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미사일 고속정 3척이 OCA 해역을 향해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죠. 태국 해군은 아직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국 해군 동향은? 저는 해군 담당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푸미포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느립니다. 아마 경계 순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좋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고속정이 먼저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면 끝이야. 1시간 뒤 상황은 더욱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VT사 부대 500고지 3구역 진입 완료. 태국군 2차 방어선도 무너졌습니다. 포이펫 방면 캄보디아 보병대대 예정대로 전진 중. 태국 공군 동향 없음. 반복합니다. 태국 공군 동향 없음. 보고가 속속 들어올 때마다 지휘 벙커의 분위기는 축제 분위기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슬쩍 이바노프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러시아 노인은 구석에 앉아 묵묵히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죠.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한국 기술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보시오, 이바노프 동지. 한국 놈들은 꼼짝도 못하고 있잖소. 류 고문님. 천 샤오밍이 다가왔습니다. 고속정 3척이 OCA 해역 외곽에 도달했습니다. 예정보다 20분 빠릅니다. 훌륭해. 저는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태국 해군의 작전 반경 안으로 들어간다. 그때 C-800기를 쏘는 거야.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육지에서는 VT사가 적을 밀어붙이고 바다에서는 고속정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태국군은 양쪽에서 협공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죠.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건 내 작전이야. 내가 설계한 완벽한 승리의 청사진. 3일 안에 끝난다던 내 호언장담이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레이더 담당 장교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그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저는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촌부리 기지에서 뭔가 이륙했습니다. 2대입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점 2개가 나타났습니다. 태국 본토에서 출발해 빠른 속도로 타이만 쪽을 향하고 있었죠. 식별 가능한가? 예, 트랜스폰더 신호가 잡힙니다. 장교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뜬 기체명을 본 순간 저는 피식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TO-10TH, 한국산 훈련기였습니다. 겨우 저거?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훈련기 2대로 뭘 하려는 건지. 정찰이라도 하려나? 소페아 대령도 웃었습니다. 한국 놈들 장난감이 날아다니네요. 걱정할 거 없겠죠? 당연하지. 저건 경공격기야. 탑재 무장이 3톤밖에 안 돼. 우리 고속정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고 설령 뭔가 시도하더라도 저는 자신 있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재밍이 있잖아. 저놈들 레이더 따위는 순식간에 먹통으로 만들어버리지.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TO-10TH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했습니다. 2대의 점은 빠른 속도로 해안선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마하 1.5. 초음속이었지만 제 눈에는 그저 작은 점에 불과했죠. 저놈들이 고속정을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샤오밍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발견해봤자 뭘 하겠어. 고속정은 빠르거든. 레이더에 잡혀도 미사일 쏘고 빠지면 그만이야.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 고속정을 찾아내려 해도 쉽지 않아. 한국제 훈련기의 레이더로는 해상 소형 표적 추적이 어렵지.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하지만 운명은 정확히 5분 뒤 제 자신감의 첫 번째 균열을 냈습니다. 류 고문님. 레이더 담당 장교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TO-10TH가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OCA 해역 상공에서 선회 비행을 시작했어요. 정찰이겠지. 저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뭘 보겠다고. 하지만 장교의 다음 말에 저는 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저놈들이 뭔가를 송신하고 있어요. 암호화된 데이터 버스트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레이더 콘솔로 달려갔습니다. 화면에는 TO-10TH에서 뿜어져 나오는 데이터 패키지 흔적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죠. 저게 뭐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찰 데이터가 아닙니다. 장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SAR 레이더 스캔입니다. 합성 개구 레이더요. 그리고 열상 데이터까지 동시에 나가고 있어요. SAR 레이더?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합성 개구 레이더는 구름이나 연막을 뚫고 지상이나 해상의 목표물을 정밀하게 탐지하는 고급 센서입니다. 보통 정찰 위성이나 고고도 무인기에 탑재하는 장비였죠. 훈련기에 SAR 레이더가 달려있다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데이터로 보면 그렇습니다. ELM-2032급 다기능 레이더의 시그니처와 일치해요. 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ELM-2032는 이스라엘 엘타 시스템즈의 고급 레이더였습니다. F-16 같은 4세대 전투기에 탑재하는 물건이었죠. 그런 레이더가 훈련기에? 말도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명히 오류일 거야. 한국이 그런 레이더를 자체 생산할 리가 없어. 하지만 제 부정은 30초도 가지 못했습니다. 류 고문님. 통신 담당 장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고속정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저놈들한테 완전히 노출됐다고요. 저는 통신 콘솔로 달려갔습니다. 스피커에서는 고속정 함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본부. 적 항공기가 우리 위를 지나갔다. 놈들이 우리를 봤어. 레이저 조사 경보가 울리고 있다. 뭐라고? 저는 마이크를 움켜쥐었습니다. 침착해. 너희는 빠른 고속정이야. 회피 기동해. 안 됩니다. 놈들이 우리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어요. 열상으로 엔진 배기열까지 잡혔습니다. 제 손에서 마이크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열상으로 엔진 배기열까지? 거짓말이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건 F-35나 되어야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스피커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저를 더욱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본부. 놈들이 좌표를 송신하고 있어요. 태국 해군한테. 우리 위치가 완전히 까발려졌다고요. 저는 레이더 화면을 돌아보았습니다. 태국 해군 푸미포남의 위치를 나타내는 점이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고속정을 향해서요. 씨발. 저도 모르게 욕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이바노프가 제 뒤로 다가왔습니다. 그 러시아 노인의 얼굴에는 씁쓸한 표정이 서려 있었죠. 내가 말했지, 류 고문. 한국 기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닥쳐. 저는 소리쳤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저는 통신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전자전 팀, 제밍 시스템 가동해. 당장. 제밍. 그게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500고지 뒤편 산속에 숨겨둔 광대역 노이즈, 제밍 시스템. 그걸 가동하면 한국 놈들의 데이터 링크를 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통신이 끊기면 아무리 좋은 센서도 소용없으니까요. 유 고문님, 제밍 시스템 가동 준비 완료됐습니다. 전자전 담당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출력 최대. 지금 당장 가동해. 제 명령이 떨어지자 벙커 안의 조명이 잠시 깜빡거렸습니다. 엄청난 전력이 제밍 시스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였죠. 제밍 가동, 광대역 노이즈 송출 시작, 스크린에 붉은색 파동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반경 200km를 뒤덮는 전자파의 폭풍. 그 안에 있는 모든 레이더, 모든 통신, 모든 데이터 링크가 먹통이 될 겁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TO10TH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5초, 10초, 15초. 그리고 마침내 레이더 담당 장교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TO10TH 데이터 링크 신호 소실. 놈들 통신이 끊겼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됐다. 지리 벙커 안에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페아 대령이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역시 중국 기술입니다. 유 고문님. 봤지? 저는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놈들 센서가 아무리 좋아봤자 뭘 하겠어. 통신이 끊기면 그냥 눈뜬 장님이야.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TO10TH를 나타내는 두 개의 점은 여전히 하늘에 떠 있었지만 더 이상 데이터를 송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놈들은 아무것도 못해. 태국 해군도 우리 고속정 위치를 잃어버렸을 거야. 저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은 정확히 47초 동안만 지속되었습니다. 류 고문님. 전자전 담당 장교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이상합니다. 놈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어요. 뭐, 저는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TO10TH의 데이터 송신 신호가 다시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해. 우리 제밍 출력이면 F-35도 못 뚫어.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놈들이 주파수 도약을 하고 있어요. 엄청 빠른 속도로. 주파수 도약? 저는 콘솔로 달려가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수치를 본 순간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초당 2000의 주파수 도약. 그건 미친 수치였습니다. 우리 제밍 시스템의 추적 속도는 초당 500회. 놈들은 우리보다 4배나 빠르게 주파수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저는 더듬거렸습니다. 이건 미국의 JTIDS급 기술이야. 한국이 이걸 가지고 있을 리가 없어. 하지만 현실은 제 상식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표시된 TO10TH의 데이터 송신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링크 복구율 47%, 63%, 78%. 제밍 출력 더 올려. 최대치로. 저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미 최대입니다. 장비가 과열되기 시작했어요. 전자전 장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이상은 시스템이 버티지 못합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리 제밍 시스템은 분명히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중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전자전 기술의 결정체. 걸프전에서 미국이 이라크를 상대로 썼던 것보다 더 강력한 장비. 그런데 그게 한국산 훈련기 한 대에 뚫리고 있다니? 불가능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류 고문님, 놈들이 뭔가를 찾아냈습니다. 레이더 장교가 외쳤습니다. TO10TH가 역추적을 했어요. 우리 제밍 신호의 발신원을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놈들이 우리 제밍 시그니처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태국 해군에 송신하고 있어요.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스크린 한쪽에 표시된 우리 벙커의 위치. 그 위로 붉은색 표적 마커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놈들이 우리 위치를 알아냈어? 네. 제밍 발신원 좌표가 완전히 노출됐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동격서.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에서 친다.
그게 우리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그 반대였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냈고 놈들이 그 소리를 따라 우리를 찾아낸 겁니다. 재밍 중단해. 저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네, 중단하라고. 계속 쏘면 우리 위치만 더 정확하게 알려주는 꼴이야. 전자전 장교가 황급히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재밍 신호가 멈추자 벙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함정에 빠진 겁니다. 재밍을 하면 위치가 노출되고 재밍을 안 하면 데이터 링크를 못 끊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지는 게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때 이바노프가 또다시 제 뒤에 나타났습니다. 류 고문, 자네는 큰 실수를 했어. 뭐, 한국을 조립 공장이라고 했지. 하지만 저건 조립이 아니야. 그가 스크린에 표시된 TOCTH를 가리켰습니다. 저건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만든 시스템이야. 그리고 자네 중국은 저 시스템을 이해조차 못하고 있어. 저는 이바노프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옳았으니까요. 제가 평생 믿어온 것들. 중국이 최강이고 한국은 이류라는 그 믿음. 그게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류 고문님. 통신 장교의 비명이 벙커를 가득 채웠습니다. 고속정에서 긴급 구조 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통신 콘솔로 다가갔습니다. 스피커에서 터져나오는 건 더 이상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비명이었습니다. 포격이다. 적 포격. 쾅. 으악. 배가 침몰한다. 탈출해. 저는 손으로 콘솔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황 보고 저는 가까스로 소리쳤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레이더 장교가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태국 해군 푸미포남이 함포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127mm 함포입니다. 우리 고속정이 직격당하고 있어요. 스크린에 표시된 우리 고속정. 그중 한 개의 점이 붉게 깜빡이다가 사라졌습니다. C-802는 우리 미사일은 왜 안 쏘는 거야? 저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쏠 수가 없습니다. 발사 전에 격파당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고속정은 빠르고 기동성이 좋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정확히 찾아내서 격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저놈들이 우리 고속정을. 그때 스크린에 새로운 정보가 떴습니다. TOCTH가 레이저를 조사하고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레이저 유도.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국 훈련기가 목표물에 레이저를 비추고 태국 함정이 그 레이저를 따라 포탄을 쏘고 있었던 겁니다. 데이터 링크가 불안정해도 상관없었습니다. 레이저는 전파 방해를 받지 않으니까요. 미친. 저건 공군과 해군의 합동 작전이야. 저는 더듬거렸습니다. 훈련기가 눈이 되고 호위함이 주먹이 되는. 소페아 대령이 창백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류 고문님, 어떡합니까? 우리 고속정이 전멸당하고 있어요. 스크린에서 두 번째 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30초 뒤 마지막 세 번째 점도 사라졌습니다. 세척 전멸.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온 자신감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기술이 최강이라고? 한국은 조립만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 전차는 스스로 폭발했고 우리 재밍은 뚫렸으며 우리 고속정은 전멸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해낸 건 제가 장난감이라고 비웃었던 한국산 훈련기 2대였습니다. 류 고문님. 천샤오밍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500고지 전선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엔 또 뭔데? VT4 부대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태국군의 역습이 시작됐어요. 저는 500고지 방면 스크린을 보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전진하던 녹색 점들이 뒤로 밀리고 있었습니다. 왜 후퇴하는 거야? 전차 47대면 충분히 밀어붙일 수 있잖아. 전차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병사들이 승차를 거부하고 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제 폭발한 전차 때문입니다. 병사들이 VT4를 믿지 못하겠다고 해요. 스스로 폭발하는 전차에 올라타느니 차라리 걸어서 싸우겠다고 난리입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건 악몽이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육지에서는 병사들이 장비를 거부하고
바다에서는 고속정이 전멸하고 하늘에서는 훈련기 2대가 우리를 농락하고 있었습니다. 류 고문님, 이바노프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자네,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 무슨 소리야? 한국 놈들이 자네 벙커 위치를 알아냈어. 그리고 저 훈련기들은 정밀유도 폭탄도 탑재할 수 있지. 그의 말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가 아니야. 저놈들이 지금 고도를 올리고 있어. 폭격 코스로 진입하는 거야. 저는 레이더 화면을 보았습니다. TO-10TH 2대가 급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구름층을 뚫고 높이 올라가더니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우리 쪽으로요. 대피해. 모두 대피해.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벙커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장교들이 서로 밀치며 출구로 뛰어가고 통신 장비가 쓰러지고 비명과 고함이 뒤섞였습니다. 저는 천샤오밍의 손을 잡고 달렸습니다. 콘크리트 통로를 지나 철문을 밀치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열대의 뜨거운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휘잉. 그건 폭탄이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엎드려. 저는 천샤오밍을 끌어안고 땅바닥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쾅!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충격파가 저를 집어들어 허공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귀가 찢어지는 듯한 굉음, 살이 타는 듯한 열기, 그리고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흘더미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이마에서 뭔가 따뜻한 게 흘러내렸습니다. 피였습니다. 저는 신음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주변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설계했던 지휘 벙커. 그곳에는 이제 시커먼 구덩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파편들이 사방에 널브러져 있었고 어디선가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2개의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TO-10TH 2대가 승리의 롤 기동을 하며 유유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산 훈련기. 제가 장난감이라고 비웃었던 그것이 제 모든 것을 박살내버렸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흙과 피로 범벅이 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3일 안에 끝낸다. 저는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끝난 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폐허 속에 주저앉은 채 한국 훈련기가 사라진 하늘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수치심 때문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폐허 속에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흙더미 위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열대의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고 있었지만 제 몸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류 고문님.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천샤오밍이 절뚝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도 온몸이 흙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살아 계셨군요. 천샤오밍이 제 앞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벙커에 있던 사람들은? 저는 힘겹게 물었습니다. 천샤오밍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페아 대령은 사망했습니다. 전자전 팀도 대부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 작전이었습니다. 내가 설계한 벙커였고, 내가 배치한 장비였으며, 내가 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국산 훈련기 2대에 의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전선 상황은? 저는 물었습니다. VT4 부대 전멸입니다. 병사들이 전차 탑승을 거부하는 사이에 태국 공군의 공습이 있었어요. 47대 중 38대가 파괴됐습니다. 38대. 60억 원짜리 전차가 38대. 2280억 원어치의 철덩어리가 한순간에 고철이 되었습니다. 고속정은 세척 전멸. 생존자 없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완패였습니다. 육지에서도 바다에서도 하늘에서도 우리는 모든 곳에서 패배했습니다. 그것도 고작 72시간 만에요. 3일 안에 끝낸다. 저는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끝난 건 우리 쪽이었습니다. 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천샤오밍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즉시 철수하라는 명령입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휴전을 선언했어요. 휴전. 그건 사실상 항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물러나게 된 겁니다. 아니, 얻은 게 있긴 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상자와 수조 원의 장비 손실과 국제사회의 비난. 그것이 중국을 믿은 대가였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가자.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였습니다. 철수 헬기가 도착할 때까지 저는 폐허가 된 벙커 주변을 걸어 다녔습니다. 여기저기 널브러진 장비 파편들, 시커멓게 타버린 서버렉, 부서진 모니터에는 아직도 희미하게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국 기술의 결정체라고? 이것이 미국도 못 뚫는다던 전자전 시스템이라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국 훈련기 2대가 이 모든 걸 15분 만에 무력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이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시스템이 고작 2대의 작은 비행기에 의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폐허 한 구석에서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제 아버지 사진이었습니다. 벙커에 걸어두었던 그 사진. 액자는 깨졌지만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당시의 젊은 모습, 군복을 입고 압록강을 배경으로 서 있는 20대의 청년. 저는 그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틀렸습니다.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폐허, 잔해, 패배의 흔적들, 그리고 저 멀리 하늘에는 여전히 태극 마크를 단 전투기들이 초계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천천히 헬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프놈펜 공항. 저는 베이징행 군용기에 오르기 전 잠시 활주로 한쪽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열대의 뜨거운 공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72시간 전만 해도 저는 이곳에서 승리의 청사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3일 안에 끝낸다. 태국은 무너지고 OCA는 우리 손에 들어온다. 한국 훈련기 따위는 신경도 안 쓴다. 저는 그렇게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남은 것은 패배뿐이었습니다. 호주머니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깨진 액자에서 빼낸 그 사진은 가장자리가 그을려 있었지만 아버지의 얼굴만큼은 온전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한국전쟁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던 추운 밤, 장진호에서 미군을 물리친 승리, 그리고 한반도의 절반을 지켜낸 자부심. 웨이야, 기억해라. 한국은 우리가 피로 지켜준 나라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지금 뭘 이룬 것처럼 으스대도 결국 우리 덕분에 살아남은 거야. 영원히 우리한테 빚진 나라라고.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한국은 이류 국가, 미국 기술을 베껴서 조립하는 수준. 중국을 따라오려면 100년은 더 걸린다. 그게 제가 평생 품어온 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72시간 동안 그 확신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60억짜리 전차는 스스로 폭발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던 전자전 시스템은 훈련기 한 대에 뚫렸습니다. 미사일 고속정 세척은 한 척도 미사일을 쏘지 못하고 격침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직접 설계한 벙커에서 폭격을 당하고 흙더미 속에서 피를 흘리며 기어 나와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해낸 건 한국이었습니다. 제가 장난감이라고 비웃었던 한국산 훈련기, 조립 공장이라고 깔봤던 한국 방위산업, 그들이 저를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저는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틀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건 단순한 패배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지탱해온 믿음이 무너지는 고통,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자부심이 거짓이었다는 절망, 그 모든 것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구해준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들은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가 됐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자존심, 중화민족의 우월함에 대한 확신, 그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텅 빈 공허함뿐이었습니다. 류 고문님, 탑승 시간입니다. 천샤오밍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사진을 호주머니에 넣고 군용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트랩을 오르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마치 제 패배를 온 세상에 알리며 걷는 것 같았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프놈펜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는 폐허가 된 벙커가 있고 파괴된 전차들이 있고 목숨을 잃은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책임은 저에게 있었습니다. 류 고문님. 천 샤오밍이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본국에서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패배 원인 분석이요. 패배 원인.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천 샤오밍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과소평가했다고? 그게 이유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잘못 봤어. 저들이 뭘 만드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만드는지를 봤어야 했어. 어떻게요? 저 훈련기의 레이더는 이스라엘 기술 기반이야. 엔진은 미국지 라이선스고. 하지만 그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건 한국이야. 저는 고개를 돌려 천 샤오밍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저들이 조립만 한다고 비웃었어. 하지만 조립이 아니었어. 저들은 세계 각국의 기술을 가져다가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융합시킨 거야. 그리고 그 결과물은 원본보다 더 뛰어났어. 천 샤오밍이 침묵했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구름 위로 태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깔봤어. 하지만 저들은 그 사이에 우리를 뛰어넘었어.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 싫었던 거야. 그래서 계속 눈을 감았고 결국 이렇게 됐어.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며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72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VT4 전차가 폭발하던 순간, T-50TH가 고속정을 찾아내던 순간, 제밍이 뚫리던 순간, 벙커가 폭격당하던 순간, 그리고 폐허 속에서 피를 흘리며 하늘을 올려다보던 순간, 그 순간 제가 본 것은 한국 훈련기 2대가 승리의 롤 기동을 하며 사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작은 비행기들이 제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자존심, 확신, 믿음, 그 모든 것을요. 3개월 후, 베이징. 저는 국방과학기술위원회 대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캄보디아 작전의 실패 분석 보고서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장성들과 고위 관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모두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유에리 고문. 위원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귀관의 결론은 무엇인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십 개의 눈이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비난의 눈빛도 있었고 의아함의 눈빛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잃을 것을 다 잃었으니까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가 볼멘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따위한테 졌다고 인정하는 건가? 저는 그 목소리가 나온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장교였습니다. 아마 저처럼 중화의 자존심에 취해 있는 사람이겠죠. 저도 3개월 전에는 저랬으니까요. 장교, 질문하겠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한국산 T-50TH의 ASA 레이더 주파수 도약 속도를 아는가? 그건 초당 2000회야. 우리 최신형 제밍 시스템이 따라가는 속도의 4배지.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자네는 한국산 데이터링크의 암호화 수준을 아는가? 그들은 미군의 랭크 16을 자체 개량한 시스템을 쓰고 있어. 우리가 해독하려면 최소 10년은 걸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25년간 중국 군사 기술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한국을 이류 국가로 여겼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틀렸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제 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말씀하셨죠. 한국은 우리가 구해준 나라라고. 저는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더 이상 구해줘야 할 나라가 아닙니다. 저들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최소한 방위산업에서는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거기에는 T-50TH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매끈한 동체, 금빛으로 빛나는 캐노피, 그리고 날개 밑에 매달린 정밀유도 폭탄. 저 비행기를 보십시오.
우리는 저걸 훈련기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 훈련기가 우리의 전차를 박살냈고 우리의 고속정을 침몰시켰으며 우리의 벙커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들이 만든 건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저들은 기계 안에 신뢰를 심어 놓았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작동할 거라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전장에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위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한국을 비웃을 게 아니라 한국을 연구해야 합니다. 저들이 어떻게 이런 기술을 만들어냈는지, 저들의 방법론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만심을 버려야 합니다. 중화민족의 우월함에 취해서 현실을 보지 못하면 다음번에는 캄보디아가 아니라 우리 본토에서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위원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 고문의 의견을 존중하겠네. 한국 방위산업 기술 분석 특별팀을 구성하도록 하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회의가 끝나고 저는 홀로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대도시,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수도.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화려한 외관 뒤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배움의 대상은 우리가 깔봤던 그 작은 반도 국가입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아버지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싸웠던 그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피로 지켜줬던 그 나라가 이제는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사는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베이징의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일 안에 끝낸다. 저는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끝난 건 제 자만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게 이번 전쟁에서 제가 얻은 가장 값진 교훈일 겁니다. 저 작은 반도의 나라는 더 이상 깔볼 대상이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 깨어 있었고, 우리가 자만하는 사이에 전진했으며, 우리가 비웃는 사이에 우리를 추월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게 제가 폐허 속에서 배운 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중국의 기술을 평생 믿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더 이상 조립 공장이 아닙니다. 저들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들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만든 것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저는 그 신뢰를 훈련기 조종석 안에서 보았습니다. 재밍이 쏟아지는 전장에서도, 대공포가 빗발치는 하늘에서도 저들의 파일럿은 자신의 장비를 믿고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 믿음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기계가 아니라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 그것이 제가 본 한국이었습니다. 옵션 A 추천. 지금까지 중국 기술 고문이 캄보디아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만든 것에 대한 믿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피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